몇 안 되는 산업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찍이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를 해왔고 또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턱 밑에까지 쫓아오고 있어서 특별히 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와 같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뭐 상식적으로 조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똑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은 조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GS나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요구한 것도 그거는 더더욱이 저와는 그 상관이 없는 일이고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GS 홈쇼핑 관계자 측이랑 만난 다음에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검찰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찰이 갖고 있는 의문과 그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재부 예산평석 압력도 상식선이라고. 자, 그만하죠. 예. 저희가 급하게 현장을 다녀왔는데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인데 유수 변호사님 뭐 짧게만 하고 다시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검찰이 다시 소환한 거는 새로운 혐의를 또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이 롯데 홈쇼핑이었는데 이제는 또 GS 홈쇼핑인가요? 그 홈쇼핑이 바뀌었는데요. 글쎄 이게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이 굉장히 좀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이면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표적이 돼서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어떻게든 좀 구속을 시킨다든가 기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소위 거친 표현으로 탈탈 털리는 거죠.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이 지금 그런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들어가면서 하는 내용의 취지는 뭐 보좌관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했을지 몰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롯데 홈쇼핑의 경우에 관련자들의 그 진술이 전병헌 전 수석의 개입을 부인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건도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했을 때 발부 여부가 결정날 걸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구속 여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영장 발부에 왜 화이트로 지웠다, 수정 테이프로 지웠다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검찰이 다시 재청구한다, 구속에 자신감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다시 다른 별건으로 해서 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소환을 한다는 거는 뭐 그만큼 좀 더 보강 수사가 됐다는 취지로 봐야 될 텐데요. 여하튼 좀 전병헌 저게 당하는 사람은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저렇게 이런 그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뭐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강변을 하지만. 좀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수사 방식은 아닌가 싶어서 좀 이런 것도 그 차제에는 좀 돌아봐야 할 어떤 관행 같아요. 예. 일단 뭐 오늘 취재진의 한 서너 가지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일단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요. 전병헌 전 수석 관련 오늘 다시 소환된 이 현장 모습 잠깐 보고 왔습니다. 형사가 된 아들. 어머니의 살해범을 잡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먼저 황수연 앵커가 짚어봅니다. 13년 전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가 된 아들이 잡았습니다. 사건은 2004년 6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형사 K씨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노래방에서 임시 사장 일을 보고 있었고 그러던 중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술값이 비싸다며 시비가 붙었고 K 형사의 어머니는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수사본부까지 꾸려졌지만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찰과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2017년 11월 21일 밤 K 형사, 즉 숨진 노래방 여사장 아들의 수사망에 딱 걸렸습니다.
당시 범인은 대구 중구의 한 길에서 집에 가던 22살 여성을 흉기로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고 DNA 분석 결과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까지 K 형사와 수사팀은 함께했지만 직접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잡는 것은 동료들에게 맡기고 K 형사는 장기 휴가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료들은 범인이 K 형사의 수사팀에 잡힌 것은 일종의 하늘의 심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형사가 된 아들이 잡았단 말이죠, 김복준 교수님. 네, 이게 어머니 살인 사건, 어머니 살해 사건을 지속적으로 형사가 된 아들이 수사를 해오던 과정에서 검거한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아마 그 관할 내에서 형사로 활동을 하면서 형사한 지는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이제 21일 날 밤 11시, 12시 다 된 그 시간대에 어떤 22살 먹은 그 어떤 여성이 이른바 이제 퍽치기를 당한 거예요. 강도 상해 사건. 그 상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떨어져 있는 담배꽁초를 주워가지고 DNA 그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그 DNA 분석에 나온 범인이 자신의 어머니가 살해됐을 때 수집했던 DNA하고 일치하는 것을 알게 돼가지고 검거하게 결과적으로 아들이 검거하는 그 현상이 된 것이죠. 예, 뭐 평론가님 마치 한 편의 영화 내용 같기도 한데 23년 전에 이 형사는 고등학생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안타깝게 돌아가신 어머니의 죽음을 보면서 내가 형사가 돼야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라고 저희가 추측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그 경찰을 꿈꾸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어머니의 사건이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일단 본인이 한창 그 감수성이 예민할 때 사춘기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충격이 컸을 것이고, 그렇겠죠. 더군다나 어머니가 그 노래방 거기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자식들 학비되려고 그랬다고 이유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식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더 뭔가 좀 이렇게 부담이 있을 텐데, 그때 이 자식들이 받게 될 충격을 우려해서 당시에 경찰이 그 자식들을 현장에서 배제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했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금증이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나중에 경찰을 지망하는데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됐고, 경찰이 되고 나서 좀 틈틈이 현장에 가서 뭔가 조사를 해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걸 밝히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사건에서 우연히 이제 단서가 나오게 된 겁니다. 예. 오른쪽에 준비한 거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 중간을 기점으로 2004년과 지금의 2017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당시 그러니까 지금 형사가 된 이 아들이 고등학생 때 얘기를 잠깐 해보면, 김복준 교수님. 예. 술값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살해해서 그 노래방 여주인, 이 네. 당시 이제 고등학생이 엄마였잖아요. 그 그렇습니다.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짚어주세요. 2004년 정확하게 6월 25일입니다. 예. 아마 그 살해 추정 시간은 04시에서 05시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즈음에 요번에 그 검거한 형사의 어머니가 그 오빠가 운영하는 그 노래방에서 임시 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잠깐 일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이들 학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 사이에 요번에 검거된 범인이 그 당시 44살인데요. 그 사람이 아마 그 노래방비, 술값 관련돼 갖고 시비가 있어가지고 현장에서 그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하고 그대로 도주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담배꽁초가 나왔었어요. DNA를 파악할 수 있는 담배꽁초라든지 이런 거 나왔는데 지문 같은 거는 일체 나오지 않아가지고 수사본부가 한 2년간 지속됐음에도 불구하고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분류가 됐던 겁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그 담배꽁초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검거한 거죠. 예. 김 교수님, 그런데 좀 의문스러운 점이 당시 현장에서 그 발생에 사용됐던 흉기도 발견이 됐고요. 말씀처럼 담배꽁초에서 DNA도 나왔는데 왜 당시엔 범인을 잡지 못했을까요? 그게 2004년도라서 그렇습니다. DNA 유전자 은행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범죄 현장에서 발견된 각종 DNA를 수집해가지고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이 2010년경에 만들어졌어요. 예. 그 6년 전에 사건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예, 그 당시에는 그게 없어서 DNA로 그 범인을 검거할 수 없었던 거고, 단지 그때 수집해 놓은 건 지금 보관 중에 있습니다. 좀 잘 아시겠지만요.
한참 유행하던 발발이, 속칭 발발이. 여성만 혼자 있는 원룸 같은데 이렇게 침입해가지고 성폭행하고 강도행각을 벌였던 뭐 서울 서남부 발발이, 성남 발발이, 서울 무슨 발발이 많이 있었죠. 그 발발이 성범죄자들은 거의 다 잡혔습니다. 예. DNA 유전자원이 나오면서. 2010년에요? 예. 이수희 변호사님. 예. 13년 만에 본인 벌미가 잡힌 피의자가 뭐라고 했는지도 궁금한데 그래서 후련하다는 표현을 했더라고요. 이제라도 마음의 짐을 털어버린 것 같다, 후련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이게 좀 썩 믿기지가 않는 게요. 살인까지 저질렀던 범죄자가 다시 13년 후에 잡히게 된 계기가 강도란 말이에요. 강도 상해. 예.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선량하게만 살았겠느냐. 그 점도 좀 믿기지 않고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뭐 마음의 짐이라고 했지만 13년 후에 강도 상해의 범죄를 또 저질렀다는 것은 과연 뭐 괴가 천선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마음의 짐을 졌던 것이 맞는지 좀 여러 가지로 의문스럽습니다. 이게 잡힌 게 자수가 아니기 때문에 뭐 우연히 이렇게 이전의 범죄까지 잡히게 됐는데요. 이것은 뭐 법정에서 그렇게 고려할 만한 사유는 아닌 걸로 보입니다. 예, 김 교수님 참 일선서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13년 전에 고등학생이었던 아들이 이제는 형사가 돼서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잡은 셈인데 정작 정말 그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그 순간에는 멀리 떨어져 있었다. 수사팀에서 좀 빠져 있었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네, 원칙적으로 배제시킵니다. 원래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직접 검거하기위해서 형사활동을 하는 과정에 검거 과정에서 잘못하면 과잉 행동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감정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회피나 기피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아마 모르기는 해도 서장부터 시작해서 아마 형사과장이나 이분들이 장기 휴가를 주면서 일단 너는 이 팀에서 배제돼서 빠져라. 그리고 우리 팀원을 믿고 이제 맡기고 빠져라. 그렇게 아마 시켰을 겁니다. 저희가 직접 뭐 만나봤거나 목소리 들어본 적은 없지만 이 어머니의 그 원한을 조금 풀어준 것 같아서 본인은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지만 변호사님, 저희 뉴스급 제작진도 뭐 접촉을 해봤고 했는데 본인이 절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하지도 않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 것조차 이렇게 썩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그분이 뭔가 좀 이렇게 경찰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이 확실하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경찰이 어머니를 죽인 살해범에 대해서 뭔가 복수극의 주인공처럼 이렇게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TV에서 보는 드라마에서는 어렸을 때 자기가 부모님이 당한 사건을 커서 자기가 경찰이나 검사가 돼가지고 복수하는 스토리가 많이 나오지만 그건 TV 드라마에서 나오는 것이고 현실에서 경찰은 불편부당하게 이렇게 뭐 범인을 잡는 것이지 거기에 자기의 사감이 개입되고 사적인 스토리가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이분이 좀 경계를 하는 것 같고 요번에 본인이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범인을 잡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컸을 텐데 수사하는 중에 물러나라고 하는 윗선의 지시를 그냥 군말 없이 따랐다고 하니까 이 아들이 굉장히 어떤 경찰로서의 어떤 소양이 확실히 다져진 것 같습니다. 13년 전 어머니 살해범을 잡은 경찰이 된 아들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몇 안 되는 산업 분야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일찍이부터 이 분야에 대해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촉구를 해왔고 또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이 분야에 있어서 턱 밑에까지 쫓아오고 있어서 특별히 그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그런 분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와 같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을 가지고 뭐 상식적으로 조언을 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뭐 똑같은 기회가 있다면 똑같은 조언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GS나 롯데홈쇼핑으로부터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요구하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는 그거는 더더욱이 저와는 그 상관이 없는 일이고 저는 더더욱이 모르는 일입니다. 그 문제는. GS 홈쇼핑 관계자 측이랑 만난 다음에 후원금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예, 저는 이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지금 현재 모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검찰에 들어가서 충분히 설명을 듣고 검찰이 갖고 있는 의문과 그 오해에 대해서
충분히 해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재부 예산 편성 압력도 상식선이라는 자, 그만하죠. 예. 저희가 급하게 현장을 다녀왔는데 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전병헌 전 수석이 검찰에 다시 소환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 9일 만인데 유수 변호사님 예. 짧게만 하고 다시 두 번째 주제로 갈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검찰이 다시 소환한 거는 새로운 혐의를 또 수사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전이 롯데 홈쇼핑이었는데 이젠 또 그 뭐 GS 홈쇼핑인가요? 그 홈쇼핑이 바뀌었는데요. 글쎄 이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이 굉장히 좀 그 신경질적인 반응을 좀 보이면서 들어갔는데 이게 이제 표적이 돼서 검찰의 표적이 돼서 어떻게든 좀 구속을 시킨다든가 기소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이제 소위 거친 표현으로 탈탈 털리는 거죠. 지금 전병헌 전 수석이 지금 그런 대상이 된 것이 아닌가 싶은데 지금 뭐 들어가면서 하는 내용의 취지는 뭐 보좌관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은 했을지 몰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롯데 홈쇼핑의 경우에 관련자들의 그 진술이 전병헌 전 수석의 개입을 부인했던 걸로 보이거든요. 이 건도 뭐 관련자들의 진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한다고 했을 때 발부 여부가 결정날 걸로 보입니다. 예, 변호사님 구속 여부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지난번에 영장 발부에 왜 화이트로 지웠다, 수정 테이프로 지웠다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엔 검찰이 다시 재청구한다, 구속에 자신감 보인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이렇게 다시 다른 별건으로 해서 또 이렇게 부른다는 것은 소환을 한다는 거는 뭐 그만큼 좀 더 보강 수사가 됐다는 취지로 봐야 될 텐데요. 여하튼 좀 전병헌 저게 당하는 사람은 정말 괴로운 거거든요. 저렇게 이런 그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한 경우도 있죠. 뭐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강변을 하지만. 좀 우리나라 특유의 어떤 수사 방식은 아닌가 싶어서 좀 이런 것도 그 차제에는 좀 그 돌아봐야 할 어떤 관행 같아요. 수사는요. 예. 일단 뭐 오늘 취재진의 한 서너 가지 질문에 자신만만하게 일단은 목소리를 높이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수사를 받기 전에요. 전병헌 전 수석 관련 오늘 다시 소환된 이 현장 모습 잠깐 보고 왔습니다. 형사가 된 아들. 어머니의 살해범을 잡았습니다. 드라마 같은 사건이 현실에서 벌어졌습니다. 자세한 얘기를 먼저 황수연 앵커가 짚어봅니다. 13년 전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대구 중부경찰서 형사가 된 아들이 잡았습니다. 사건은 2004년 6월 25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형사 K씨는 고등학생이었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노래방에서 임시 사장일을 보고 있었고 그러던 중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과 술값이 비싸다며 시비가 붙었고 K 형사의 어머니는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당시 수사본부까지 꾸려졌지만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장기 미제 사건으로 경찰과 가족들의 기억 속에서 점점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2017년 11월 21일 밤 K 형사, 즉 숨진 노래방 여사장 아들의 수사망에 딱 걸렸습니다. 당시 범인은 대구 중구의 한 길에서 집에 가던 22살 여성을 흉기로 폭행하고 손가방을 빼앗아 달아났는데요.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담배꽁초를 발견했고 DNA 분석 결과 13년 전 노래방 여주인 살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의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기까지 K 형사와 수사팀은 함께했지만 직접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잡는 것은 동료들에게 맡기고 K 형사는 장기 휴가를 떠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동료들은 범인이 K 형사의 수사팀에 잡힌 것은 일종의 하늘의 심판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살해한 범인을 형사가 된 아들이 잡았단 말이죠, 김복준 교수님. 네.